여러분 잘 지냈어요?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힘들죠? 물론 학교도 오늘 개학을 해서 새로운 반으로 가야 하는데 6학년 새로운 반으로 가야 하는데 또 미뤄져서 답답할 것 같아요. 방학이 또 2주 연기됐다는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어떡하지? 2주 동안 또 어떻게 아이들을 먹여야 되나 어머님들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2주 동안 우리가 쉬지 말고 공부는 꾸준히 해 나가야 되겠죠. 선생님이 과제로 내줬던 거 기억나나요? 화요일 팀 친구들은 선생님하고 예전에 디베이트 수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디베이트에 대해서 연습할 수 있게 활동지를 내줬었어요. 요거 기억나나요, 여러분? 요거. 물론 여러분은 아마 흑백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디베이트 스피치 활동지고요. 선생님이 8쪽과 9쪽을 과제로 내줬었어요. 문제가 초등학생이 스마트폰 게임을 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에 찬성 측 입론서와 반대 측 입론서를 두 개를 써오라고 했는데 아마 어렵지 않게 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잘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이 입론서를 어떻게 썼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일단 요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오늘은 디베이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원래 수업 시간에는 이 디베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이 첫 번째 장을 펼치면 여기 보면 디베이트가 분명한 형식을 갖추고 시간에 맞추어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베이트는 토론이나 토의에 비해서 굉장히 엄격한 형식을 갖추고 규칙과 절차에 따라서 그 과정을 수행해내야 돼요. 자, 그다음 한 장을 넘기면 디베이트의 교육 효과와 디베이트의 종류가 있는데 선생님하고 이번 시간에 배울 디베이트는 퍼블릭 포럼 디베이트라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 선생님하고는 이미 독서 토론도 많이 해봤고 책 한 권 속에서 그 상황에 대해서 또는 인물의 행동에 대해서 찬성 반대 왜 우리 유튜브 전쟁 가지고도 이야기를 했었죠. 그 호진이가 길고양이 추추의 죽음은 호진이의 책임이 전적으로 크다에 대해서 찬성 반대 나눠서 우리가 그것도 했었죠. 자, 그리고 한 장을 넘기면 원탁 토론도 이제 나중에 배울 거고요. 물론 학교에서도 배웠을 텐데 아마 구체적으로 실행을 많이 해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그리고 한 장을 넘기면 여러분 4페이지에 퍼블릭 포럼 디베이트의 형식이 나와 있는데 자, 거기에 보면 입론이 있어요. 그래서 입론을 찬성과 반대에 입론자가 각각 나와서 4분간 입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입론에서는 우리 팀이 왜 찬성하는지 그 이유를 대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또 반대 측에서도 왜 우리 팀이 반대하는지 나와서 반대하는 이유를 대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4분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하고 할 건 이 입론을 할 때 이제 입론서를 써야 그 입론서를 가지고 발표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입론자 찬성 반대 입론이 끝났으면 이제 둘이 나와서 상대가 입론한 것에 대해서 일부러 의도를 가진 질문을 해요. 요 교차질이 요건 나중에 연습해 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상대의 입론을 잘 들은 각 팀의 반론자가 나와서 반론을 합니다. 그럼 만약에 찬성 측 반론자라면 반대 측의 이유 3가지를 하나하나 다 반론하는 거예요. 그다음 반대 측 반론자 역시 찬성 팀의 입론자가 입론했던 그 이유 3가지를 각각 하나씩 다 반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각 나와서 4분씩 반론을 한 후에 또 반론자들끼리 앞에 나와서 둘이 마주보고 반론한 것에 대해서 서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차질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반론하고 교차질이까지 끝나면 요약이라는 걸 해요. 근데 이 요약 단계가 생각보다 조금 어려워요. 초등 과정에서는. 근데 한번 연습해 볼 거예요. 그리고 6학년 올라와서도 우리 5학년 때 했었던 친구들은 다시 한번 6학년 올라와서도 이 과정을 다시 해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전원 교차질이가 있는데 자, 그리고 요약이 끝나면 전원 교차질이라고 해서 찬성팀 친구들하고 반대팀 친구들이 모두 자리에 앉아서 전원이 자유롭게 질문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사람만 집중적으로 말을 하면 안 되고 팀원 전체가 골고루 질문하고 대답해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발언이 바로 최종 결론인데 글로 치면 이게 결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최종 결론은 심판의 어떻게 보면 감성과 이성을 모두 다 흔드는 결정적인 최후의 발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종 변론을 2분간 마치고 나면 각 팀의 최종 변론자가 나와서 하면 이 퍼블릭 포럼 디베이트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작전 시간을 요청할 수도 있고요. 작전 시간은 총 각 팀당 2분씩 요청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요걸 진행을 하면 전체적으로는 한 40분 내에 이 디베이트 한 판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디베이트를 하려면 논제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논제는 우리가 디베이트를 진행하는 주제인데요. 이 디베이트에서 논제 조건이 있는데요. 자, 논제는 예나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는 핵심적인 쟁점이 드러날 수 있는 선명한 문장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 보면 예가 나와 있죠. 자, 그리고 문제를 제기하는 측에서 입장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 이러한데 이거에 반대되는 상황으로 만들자 라든지 현재의 상황이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기존의 걸 없애자 라든지, 예를 들면 현재 우리나라는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형제도를 폐지하자, 사형제도를 없애자 라는 방식으로 현재 상황에서 뭔가 변화를 요구하거나 유도하는 방식으로 논제를 만들기도 해요. 자, 그 다음 찬반 대립이 분명하고 찬반의 균형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찬성 쪽이나 반대 쪽 한쪽에 너무 유리한 문제인 경우에는 디베이트가 진행되기가 쉽지 않아요. 자, 그 다음 구체적으로 입증 가능해야 되고요. 한 장을 넘기면 5페이지에 보면 시의성, 그래서 시기에 맞게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돼요. 너무 오래된 지나간 그 주제는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쉽지 않아요. 자, 그 다음 밑에 보면 논제의 종류가 있는데, 문제의 종류는 사실, 가치, 정책 논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참인지 거짓인지 따지는 논제인데, 정작 이 사실 논제는 굉장히 전문적이어서 과학 토론이나 또 어떤 전문적인 학술 연구에서 사실은 이 사실 논제가 많이 다뤄져요. 자, 그 다음 가치 논제는 가치 판단을 요구하는 논제인데, 이 가치 논제도 쉽지 않죠. 자, 그 다음 정책 논제는 현실에서 이 정책 논제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는데요. 어떤 정책이 진행되어야 된다, 실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교육을 위한 학생들의 디베이트는 주로 정책 논제를 많이 진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논제를 분석을 해서 우리가 논제 안에 있는 어휘를 명확하게 의미를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독서 디베이트를 할 때도 그 유튜브 전쟁 가지고 우리가 논제를 뽑았었죠. 길고양이 추추의 죽음에는 호진이의 잘못이 전적으로 크다라는 말에서 길고양이 추추에 대해서도 정의를 하고 호진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책 속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의하고 책임진다 라는 말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휘를 살펴봤어요. 거기 예를 보면 여러분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사형제도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리고 폐지라는 말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어휘를 찬성 반대 양쪽에서 어떻게 보면 일치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어휘 의미 가지고 용어 정의 가지고 디베이트 하다가 중간에 싸워요. 자, 그래서 그 어휘를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엄청 중요한 게 바로 2번인데, 이 찬성과 반대, 즉 한 논제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로 서로 상반되게 생각하는 데에는 그 저마다 깔려있는 가치관과 전제가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의 찬성 쪽에서는 아무리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사람의 인권이라도 존중해줘야 된다라는 천부인권 사상이 밑에 깔려 있어요. 자, 그런데 반대하는 쪽에서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사람의 인권은 제한할 수 있다 라고 그 밑에 깔려 있어요. 즉 생명의 가치가 그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인권이 제한받는 게 당연하다. 왜 피해자의 고통이나 남은 가족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디베이트를 하기 전에 그 논제를 곰곰이 곱씹어 보면서 그 밑에 깔려있는 가치관과 그 밑에 어떤 논리가 깔려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한 장을 넘겨서 일단 우리가 7페이지로 가볼까요? 자, 그럼 오늘 선생님하고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이 영상을 듣고 나서 이미 썼을 수도 있지만 선생님 생각에는 안 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입론서를 쓰는 방법을 선생님하고 연습해 볼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버튼을 누르라고 하면 이제 버튼을 눌러서 멈추고 입론서를 직접 써봐야 돼요. 그 종이에다가. 자, 그럼 문제는 선생님하고 연습할 문제는 바로 초등학생이 스마트폰 게임을 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인데, 여러분이 지금 찬성 입장이든 반대 입장이든 양쪽 모두 다 입론서를 작성해 볼 거예요. 그래서 입론서를 작성하는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 자, 그러면 요 포멀 디베이트는 앞에 나와서 발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정 시간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스피치하는 방식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거기에 보면 입론의 구조 7페이지에 있죠. 입론의 구조를 보면 입론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선생님하고 설명문과 논설문의 글의 구조를 배우고 각 그 구성 부분, 단계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걸 얘기를 해줬었죠. 그러면 서론에서는 문제 상황과 문제 제기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바로 논의의 배경이 문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서론에서는 용어 설명과 논의 배경, 논지에 대한 입장이 분명히 드러나야 돼. 찬성인지 반대인지. 그 다음 본론에서는 우리 팀이 왜 찬성하는지 또는 반대하는지 세 가지 이유와 설명을 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유를 두 가지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해요. 첫째, 이래서 이렇습니다. 라고 자세하게 설명해줘요. 즉, 이유는 중심 문장이 되는 거고 밑에 있는 설명은 뒷받침 문장들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결론은 논점의 유효과, 기대효과고요. 그 다음에 입론을 시작하기 전에 입론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안녕하십니까? 저는 논제 초등학생이 스마트폰 게임을 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에 찬성팀의 입론을 맡은 땡땡땡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자기소개를 하고 나서 입론으로 들어가는데요. 요거를 얘기할 때 논제와 자기소개를 할 때 밑을 보면 안 되겠죠. 이 문장은 여러분이 머릿속에 외워서 앞에 심판을 보면서 이야기해야 돼요. 퍼블릭 포럼 디베이트는 심판이 있어서 심판이 찬성과 반대의 어떤 그 논리나 또 말하는 것, 스피치 태도, 그리고 전체적인 그 부분들을 채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말하기 연습을 한번 여러분이 거울을 보면서 자기 얼굴을 보고 연습을 해야 돼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논제 이거에 찬성팀 입론을 맡은 땡땡땡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한 장을 넘기면 여러분 뒤에 입론서가 있어요. 찬성 측 입론서와 반대 측 입론서가 두 개가 다 있어요. 그리고 항상 습관적으로 여러분이 토론, 디베이트를 할 때 한쪽 입장만 준비를 하지 말고 항상 찬성과 반대 양쪽 입장을 다 정하는 걸 습관으로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입론서도 다 작성을 해보는 걸로. 자, 그럼 우리 먼저 찬성 측 입론서인데 서론에는 용어 정의와 논의 배경을 선생님이 넣어놨어요. 즉 스마트폰이란 이런 걸 말한다. 그 다음 그 용어를 어디에서 찾았는지 출처까지 적어놔야 돼요. 선생님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찾았어요. 자, 그리고 금지라는 말은 게임이라는 말은 거기에다가 넣어놨는데 선생님이 금지라는 말은 뭐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서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넣진 않았지만 만약에 넣는다면 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논의 배경은 지금 우리가 왜 이 논제를 가지고 디베이트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문제 상황이나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어떤 상황 또는 시사적인 이슈를 여기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논의의 배경. 그래서
용어 정의와 논의의 배경이 우리가 서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논설문의 서론 파트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입장을 얘기해줘요. 초등학생이 스마트폰 게임을 해야 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에 찬성합니다. 자, 그럼 밑에는 본론인데 본론은 논점 1, 2, 3 그리고 이유와 근거, 이유, 근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첫째, 스마트폰 게임은 중독성이 강하다. 그럼 왜 중독성이 강한지 그리고 그 중독성이 강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건지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건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러분 이유, 둘째 이유와 셋째 이유를 여러분이 만약에 했다면 선생님한테 과제로 찍어서 보내고 만약에 아직 하지 않았다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왜 스마트폰 게임 하는 것을 금지해야 하는지. 그럼 중독성이 강한 거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럼 이유를 먼저 적고 그 다음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예나 또 이유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채우고 그 다음 세 번째도 이유를 적고 그 근거를 대는 거예요.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본론이 끝나면 자,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여러분이 잠깐 멈추고 둘째 이유와 셋째 이유를 생각한 다음에 먼저 이유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근거를 최대한 자세하게 적는 거예요. 많이 나온 이유들을 선생님이 이렇게 추려보니까 여러분도 이미 생각해 봤을 것 같은데요. 먼저 스마트폰 게임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건강을 해친다든지 또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게 된다 라든지 학습에 지장을 준다 라든지 등등 다양한 이유를 생각해보고 난 후에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두 개를 여기에 넣고 문장을 완성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결론은 밑에 보면 결론 명제라고 나와 있는데 자신의 입장을 다시 한번 얘기해요. 왜냐하면 심판이 보고 있는데 앞에서 긴 얘기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게임을 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에 찬성합니다. 라고 다시 한번 얘기한 후에 앞에서 내가 댄 이유 세 가지를 다시 축약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찬성합니다. 자, 기대 효과와 전망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주장하는 대로 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즉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게임을 금지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금지하지 않게 되면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기대 효과와 전망까지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이 마무리가 돼요. 자, 그리고 우리 입론 시작할 때 첫인사를 한 것처럼 입론이 끝날 때도 끝인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상으로 찬성팀의 입론을 마치겠습니다. 까지 해서 이 입론이 4분 안에 끝나야 돼요. 자, 그럼 한 장을 더 넘기면 여러분 이번에는 반대측 입론서가 있어요. 자, 반대측 입론서 역시 서론에는 용어 정의 선생님이 똑같이 써놨는데 논의 배경에 반대측 입론서에 알맞은 논의 배경은 선생님이 안 넣어놨어요. 그럼 어떤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꺼내면 내가 반대하는데 유리할까요? 한번 이 논의 배경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입장을 얘기하고요. 논점 1, 2, 3에 선생님이 반대측은 이유를 2개를 이미 넣어놨어요. 그런데 근거를 안 적어놨죠. 그럼 첫째 이유에 스마트폰 게임이 재미있고 흥미로워서 초등학생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어때서 재미있고 흥미로운지를 스마트폰 게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냥 무조건 재미있고 흥미롭다고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예를 들면 레벨을 단계적으로 올라가게 하는데 재미가 있다든지 여러 친구들과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어서 재미가 있다든지 라고 스마트폰 게임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그걸 하면 왜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는지, 스마트폰 게임을 하면 왜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럼 요즘 초등학생들이 학원을 많이 다니는데 뭐 예를 들면 다른 활동을 하기에는 시간이 많지 않은데 스마트폰은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재미있게 놀 수 있다 라든지
자, 그 다음에 둘째는 이미 완성을 해놨죠. 선생님이 문제 해결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밑에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이 한번 반대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논점 3까지 여러분이 쓰고 나서 결론은 앞에 찬성 측 입론서의 결론을 참고해서 반대 입장에서 결론을 완성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끝인사를 하고, 자, 그래서 이렇게 찬성과 반대 입론서를 다 작성을 해본 후에 여러분이 찬성이든 반대든 입장을 하나 정해서 일어나서 자리에서 이제 다 완성이 된 후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입론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서. 그래서 일단 4분 카운팅을 해놓고 내가 이 입론서를 보고 읽는 게 아니라 보고 말하기 위해서 이 입론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이제 이 입론서는 살짝 들고 반드시 일어서서 해야 돼요. 거울을 보고. 물론 거울이 없으면 그냥 일어나서 앞에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심판을 그려서 붙여놓고 그 심판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3명 정도 붙여놓고 3명을 가운데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왔다 갔다 시선을 골고루 주면서 여유로운 표정으로 절대로 보고 읽지 말고 보고 말하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입론서를 이제 여러분이 입론을 할 때 중간중간에 여러분이 이제 색 볼펜으로 이 부분은 반드시 앞을 보고 얘기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표시를 해놓고 가급적이면은 그 문장을 기억해서 얘기를 하면 돼요. 자, 특히 반드시 앞을 보고 얘기해야 되는 부분은 첫인사 할 때 자기소개하고 문제 얘기할 때는 반드시 심판에게 시선을 줘야 돼요. 자, 그 다음 자신의 입장 얘기할 때 찬성인지 반대인지. 그 다음엔 논점의 이유 얘기할 때 첫째 이렇습니다. 둘째 이렇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렇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유를 얘기할 땐 반드시 심판과 눈이 마주쳐야 돼요. 자, 물론 그 근거 얘기할 때도 중간중간에 시선을 마주치고요. 자, 그리고 결론에서도 결론 명제 얘기할 때 다시 한번 내가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 얘기할 때도 심판과 가급적이면 눈을 마주치고요. 그리고 끝인사를 할 때도 심판과 눈을 마주쳐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한 번에 되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자꾸 연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말을 할 때 긴장하면 말이 너무 빨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속도를 잘 조절하고 그리고 특히 문장이 끝날 때 정확하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후에 다음 문장으로 너무 빨리 들어가지 말고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는 조금 천천히 얘기하세요.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중요한 단어는 천천히 또박또박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 어떤 제스처나 그 말투가 익숙해지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래도 이걸 자꾸 이야기하면서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입론서를 여러분이 작성을 한 후에 선생님한테 그걸 녹음을 해서 물론 뭐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라고 하고 싶지만 용량이 너무 커질 것 같아서 음성으로 찬성이든 반대든 입론서를 읽어본 후에 녹음을 해서 선생님한테 보내야 돼요. 어머니 카톡으로. 과제는 선생님이 이 영상 끝날 때 전체적으로 이렇게 알려줄게요. 자, 그럼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하고 과제를 내줄게요. 먼저 1번은 여러분이 방금 선생님하고 수업 시간에 영상을 보면서 입론서 쓰기를 진행을 했죠. 자, 그래서 1번은 입론서 쓰기 마무리하기. 자, 그 다음 2번은 그 쓴 입론서 중에서 찬성과 반대 우리 모두 다 썼죠. 그래서 찬성이나 반대 쪽 입장을 하나 정해서 심판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직접 말해보기. 그리고 그 말한 걸 녹음을 해서 선생님한테 보내기입니다. 즉 1번 과제는 카메라로 찍어서 카톡으로 어머니 카톡으로 올리고 그 다음 2번 음성 녹음한 거 역시 어머니 카톡으로 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들어보고 선생님이 피드백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남은 시간도 이제 계약도 미뤄져서 여러분 시간이 많이 남지만 그래도 시간은 여전히 계속 흘러가요. 그래서 멈추지 않고 꾸준히 열심히 공부 잘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마스크 잘 쓰고 손도 잘 씻고 건강 조심하고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또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 안녕.